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필립 피셔가 지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에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8번째 포인트,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9번째 포인트,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7번째 포인트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숫자로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이 안 된 부분은 피터 드러커가 말했죠. 어떤 현상을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이 회사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체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읽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신문 기사 스크랩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읽는 거하고 아예 어떤 생각 자체가 없이 그냥 읽는 거하고는 상대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엣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9번째 포인트,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1인 경영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경영자 한 명이 탁월하게만 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몇 년간 대단한 어떤 투자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경영 지식을 갖춘 어떤 재능 있는 기업 경영진을 계속 키워내지 못하면 이런 기업은 머지않아 더 이상 성장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기업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능력 있는 경영진을 갖추기 위해서는 포인트 8, 훌륭한 관계를, 임원진 간의 훌륭한 관계를 먼저 갖춰야 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권한을 위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위임을 해줘야 되고,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뛰어난 임원도 제 능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규모에 도달을 하면 두 가지 문제가 되죠. 사소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 1인 경영진이.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적인 성장을 이끌지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진이 생각할 때에는 임원들을 키우고 경영진을 계속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돈되지 않은 개인적인 하나의 생각, 느낌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이것은 어떤 연구되지 않은, 어떤 정돈되지 않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두터운 경영진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의 경우는. 그래 따라서 뭐 기업 총수가 횡령 등의 문제로 구속이 되더라도 기업은 잘 굴러가고 주가도 잘 올라요. 뭐 CJ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다든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다든지, 대한항공 오너 일가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의외로 어떤 오너가 빠지면 주가가 더 잘 갈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오너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주가가 폭락을 하잖아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기회일 때가 상당히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왜냐하면 두터운 경영진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경영진이 빠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되죠. 단지 이 경영진이 빠지면, 구속이 되면 나중에 어떤 정부의 압력을 넣기 위해서 투자를 좀 이연시키죠. 투자를 가급적이면 안 해서 경영진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빨리 풀어주라, 이런 어떤 압력을 넣는 거죠, 정부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투자를 이연을 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굴러가는 것은 제대로 굴러간다는 거죠. 두 번째, 소기업의 경우는 탁월한 창업자가 기업 성장을 거의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탁월한 창업자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그런데 이제 중견기업,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이 커지면 두터운 경영자가 중요해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두터운 경영자가 중요하고, 자체적으로 키운 경영자도 있고, 자체적으로 키운 경영자 같은 경우 권한을 얼마나 잘 위임하느냐, 그리고 외부에서 스카우트한 경영자는 가급적이면 전방산업의 대기업 임원 출신이면 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중요한 게 성과 보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톡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성과 보상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간단하게 한번 개인적인 이것은 느낌 정도, 생각 정돈되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말해본 거고, 제가 이제 한번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 보면 디케이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디케이락. 디케이락은 피팅, 뭐 밸브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경남 쪽에 있는데 진해 쪽에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인데 여기 보면 임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이 조그마한 회사죠. 한 3분기가 40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 이제 회장님이 노은식 회장이고요. 그래서 대표이사이면서 회장이고, 그 다음에 사장이 김현수 씨, 전 삼성전자 출신이요, 대기업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윤기영 전 현대중공업. 왜냐하면 저 이제 제가 이제 조그마한 회사들 볼 때 이제 대기업 출신들을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적으로 같이 이제 뭐 옛날에 실무에 일해봤을 때 이렇게 좀 삼성전자 출신의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일해보면 되게 체계적이에요. 관리적이고 상당히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 좀 이런 출신의 좀 임원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전 동해금속 대표 상무가, 그래서 나름 만약 어떤 기업을 좀 여러 가지가 이제 커져서 분할을 한다든지 뭐 하면서 충분히 대표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질을 갖춘 그런 임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지금 현재 뭐 관찰하는 회사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이제 과거에 투자했던 이건 12년도죠. 12년도. 제가 이 회사는 거의 8년도부터 봤어요. 8년도부터 보기 시작을 했는데 막 거의 5천 원, 6천 원대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번 이제 투자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이거를 작성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숫자를 자주 보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래도 사업 보고서를 자꾸 읽다 보니 숫자를 보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숫자 위의 것을 보자 해서 이제 필립 피셔의 이때 처음으로 한번 이걸 작성을 한 거예요. 이 회사 거를 처음으로 작성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해서 여기서는 이제 요약해서 이제 작성을 했어요.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그냥, 왜냐하면 블로그에다 올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작성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상으로 해서 회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책임 있는 경영 유지. 이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히스토리를 모르면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 이 당시에 2011년도에 보면 이제 글로벌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을 했어요. 바텍에서 물적 분할, 바텍 글로벌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레이언스 사업 부분을 또 물적 분할을 했어요. 레이언스 설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바텍에 있는 임원들 있죠. 임원들을 뭐냐면 이쪽 사장으로 보냈어요. 사장으로, 이렇게 사장으로. 그래서 뭐냐면 권한을 주고 권한을 다 위임을 한 거죠. 위임을 하면서 책임 있는 경영을 맡긴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나중에 지금 레이언스는 뭐예요? 지금 상장 회사잖아요. 커가지고 상장 회사가 됐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권한을 위임하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회장이 노창준 회장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권한을 위임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많이 관찰했던 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노창준 회장님의 그 신년사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읽어요. 신년사,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바텍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읽고, 그 다음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회사마다 사보 형식으로 해서 나오는 책이 있었어요. 사보 형식으로. 근데 그 책을 이제 보다 보면 사보 형식으로 나오면,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여기 좀 그때 메일로 주주라고 하면서 좀 사보 받아볼 수 없냐 했을 때 그때 받아봤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처음이라서, 초창기라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받아봤는데 부탁을 해서. 근데 이제 그 사보를 읽으면서 이제 이 회장님이 이제 권한의 위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더라고요. 권한 위임. 그 다음에 뭐냐면 비정규직이 바텍에서는 비정규직을 없앤다. 다 청소하는 아줌마들까지 정규직으로 만든다. 막 이런 그 신년사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뭐 본인
배당을 적게 받고 주주들은 배당을 많이 주고 차등 배당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상당히 좀 멋있었어요. 회장님이. 그래가지고 고난도 위임하고 이제 이런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관찰할 때는 이것은 숫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가 뭐 사부가 있다. 그러면 사부를 어떤 식으로든 뭐 본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년사가 뭐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경영자들은 그 해마다 인터뷰하면 인터뷰도 보고 대신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경쟁사에 방문을 해서 경쟁사로부터 이제 저 사람 평판이 어떠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뭐 업계에서는 어떠냐, 어떤 평판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100% 내가 다 이해한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막 주가만 보고 막 투자하는 그 투자자들보다는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 아홉 번째 포인트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